안녕하세요. 투자의 모든 것 투월입니다. 오늘 시즌을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짧게 좀 체크해 보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즌이 빠진 이유는 컨센서스를 하회한 실적, 이게 가장 큽니다. 컨센서스를 하회한 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실망 매물들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지금 저도 한 10% 손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 정도 손절을 하게 됐는데, 물론 좀 많이 물리신 분들, 또 윗선에서부터 계속 갖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뭐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좀 테스트 하려고 한 1000만 원 정도 넣어놓은 게 있었는데,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좀 과감하게 들어갔다가 다음날 거의 17만 원 깨질 때 거의 저가, 이날 19일 날 저가 수준에서 손절해서 500만 원 정도 손실을 봤습니다. 결국엔 저뿐만 아니라 증권사들도 많이 당했습니다. 일단 HSBC 이날이죠. 12월 18일에 5만 4천 주 한 방에 들어오거든요. 이날 실적, 다음날 실적 기대감이 장 끝나고 실적이 좀 잘 나올 거라고, 이 시즌을 버티고 그동안 시즌 이 천사장이 어떤 특별한 주주 친화적인 어떤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 봐라, 실적만 믿어라 하는 그런 뉘앙스를 좀 보였기 때문에 모두 다 기대를 했죠. 그래서 HSBC, 홍콩은행도 5만 4천 주 들어갔다가 화요일 날 다 손절합니다. 이날 이틀에 걸쳐 다 손절하고요. CS증권도 이때 뭐 20만 원대죠. 20만 원, 22만 원대. 얘네들은 기존에는 좀 많이 먹은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좀 들어갔다가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좀 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에 들어갔던 물량, 뭐 기존 물량 조금씩 모아갔던 물량. 왜냐면 이 구간이 내려가고 있고 결국 이날 2월 18일 날 실적이 나온다는 걸 알고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결국에 아무리 못해도 시장에서 이 시가총액 4조가 넘는 종목이다 보니까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온다면은 20만 원까지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 저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외국인들이 20% 넘게 이 아래서 물량을 좀 모아가는 모양이 있었고, 결국 다른 외국계 증권사로도 이런 물량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CS증권도 화요일 날 이렇게 물량을 털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권사들이 이렇게 좀 같이 가려다가 물리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결국 회사가 좀 뒤통수를 친 경우인데,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1조 넘는 매출을 올리고 엄청난 그런 시가총액을 만들고 시장을 주도했던 주식의 대표나 그 회사 임원이나 이런 어떤 관계자들이 되게 구멍가게 수준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시장에서 실망감을 쏟아내면서 매도를 하고 그동안 공매도를 좀 줄기차게 쳐왔던 세력들한테 좀 호재로 작용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4%가 빠졌어요. 장이 빠졌는데 같이 빠졌거든요. 실적이 나오고 그날 제가 영상을 찍었죠. 컨센서스를 하회했지만 더 실망스러운 건 회사의 어떤 코멘트가 없다. 주가를 부양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물량을 안 던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성장 모멘텀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전혀 회사 주가 부양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는, 이날도 솔직히 좀 잘 가려고 했던 날이 있었죠. 갑자기 회계 공시 나오면서 떨어진 날이죠. 이날도 다음날 그런 소식이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회사에서 보도자료를 내던지 해서 지금 과징금을 부여받을 예정이고 이렇게 대응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주가 5%씩 아침부터 개파락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예전에 다 해결된 거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이날도 실적 공시가 나왔는데 장 끝나고 나왔는데 특별한 뭐 얘기도 없고요. 이 회사 자체, 결국 이 실적 컨센서스 선민영 연구원이 대놓고 썼죠. 판관비를 너무 많이 썼다. 이 모든 그 애널리스트들이나 해외 쪽 뭐 투자자들부터 해서 이 시즌의 실적이 더 개선됐을 거다. 더 4분기 실적이 잘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회사에서도 그런 뉘앙스를 풍겼고, 좀 콧대가 높았죠, 회사가. 뭐 딱히 뭐 어떤 주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없이 그냥 기다려달라, 실적으로 말하겠다 해놓고 판관비를 그렇게 많이 써가지고 어닝 쇼크가 발생해서 이렇게 주가가 빠졌고, 그에 따라서 그냥 실망 매물이 나온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개인들이 지금 엄청 들어왔거든요. 이 악성 매물, 이 개인들이 여기서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좀 들어온다고 했었던 연기금들, 그다음에 투신 다 던졌고요. 외국인 좀 던졌고, 기타 법인 쪽에서는 좀 받는 모양새고요. 근데 이 지금 외국인이 오늘도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 얘네들도 많이 물렸거든요. 지금 18일 날 좀 공격적으로 들어왔던 물량들만 좀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서 가격은 엄청나게 조정을 받고, 그래서 좀 바닥권에 온 건 있고, 바닥권에 왔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금융 투자에서도 조금씩 들어오고, 사모펀드에서도 다시 좀 물량을 담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기타 법인이나 내외국인들도 좀 들어오고요. 결과적으로 좀 가격은 어느 정도 좀 많이 내려왔다, 단기간에 많이 빠졌다, 이런 거는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봉상으로 보시면 지금 61선을 강하게 깼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큰 틀에서 아무리 이 시젠이 컨센서스를 하회했다고 하더라도 M&A 관련해서 좀 전문가도 영입을 하고 전반적으로 새로운 뭐 생명공학 쪽으로 발전을 하는 그런 새로운 멀티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계속 사업에 추가를 한다면은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야 되고, 지난번 실적 나온 날 제가 좀 가장 좀 애눌려서 가치주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그게 좀 가장 좀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넘어갔다는 말이 좀 무서운 말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순화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약간 좀 이따에서 손절하고 나서 다음날 다다음날 빠지는 걸 보면서 좀 공격적으로 저도 좀 말씀을 드려서 좀 탈출을 하게끔 유도를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100%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V자 반등했는데 제 말 듣고 한 분이라도 손절을 하면은 좀 죄송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즌 연봉으로 보시면 지금 거의 작년 오른 거, 작년에 32만 원 찍고 종가는 19만 3천 원에 끝났거든요. 근데 벌써 1월달, 2월달 두 달 만에 작년에 만든 양봉의 한 반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더 빠진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날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연매출 1조 가치주의 영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힘드시더라도 지켜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5월 달에 공매도 세력들이 또 코스닥 150 종목은 마음대로 후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 주식이고, 이번에 대표이사가 좀 임원들이랑 많이 반성을 했을 것 같아요. 주가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대응 전략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기보다는 옆으로 좀 횡보하다가 방향성을 다시 좀 위로 돌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즌을 간단히 살펴봤고, 좀 힘드시겠지만 다른 종목으로 좀 수익 내시면서 좀 버티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